아, 예. 미용하는 거뭐 언제 시간이 후회야 되겠네. 아, 했다고. 전부 정지식 오늘 할 수는 없습니까? 혼자 단체 정해야 되는데 또 그거 역시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볼때 그래도 대부분까지 가는 거는 정치적으로 우리 집에서 그런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될까요? 정치적 정치가 안 됩니다. 국민수를 오랜만에 보네. 아니고 세팅을 다 했고, 예. 마이크는 사이자 마이크 하나, 저 마이크는 다른 게 안 돼가지고 그냥 우리 걸로 이거 한 개를 돌려 써야 되니까 두 개로 일단 해야 돼. 와이파이 쓰세요. 내 핸드폰 내비가 없던 말이 안 낫겠네. 같이 할 수는 없더래. 저 마이크가 그래서 난안 해. 아, 렌즈 저기 있네요. 몰라. 근데 일단 마이크 한번 해보시겠어요? 소리 잘 난가? 영어인가? 간단하게 도랑 안내를 몰라. 아니야. 제가 소개를 할게. 그래서 지금부터 진행은 그 본인이 진행할 거거든요. 그때 하나 둘 마이크. 위원장님 보고 있네. 위원장님 그냥 하고 그거 물어 가야지. 아니 위원장 체제 간단하게 바로 방송을 생방송으로 하려고 생방송 하려고. 예. 지금 7시인데 아직 저기 이 목소리가 왜 이래요? 마이크가? 잘 나오면 아 그래요? 목소리가 좀 예쁘게 나. 예,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도당 사무처장 김순입니다. 지금 7시인데 아직 많은 분들이 안 오셔서 저희가 대략 오늘 참석하실 분들이 한 20명, 20명 정도는 참석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한 5분 정도만 더 기다리고 7시 한 10분 정도 돼서 시작을 좀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잠깐 도당 지금 경남도당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나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당은 이제 후보자 등록이 저희가 지난주 화요일 날 후보자 등록 마감되면서 그 도당의 현재 여영구 위원장님은 직무가 당분간 정지된 거죠, 그죠? 그래서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김달겸 위원장님께서 직무를 대행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제 토론회를 거치고 나면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당명 개정과 관련해서 당원 간담회를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사자 통합 이후에 통합을 할 당시에 어쨌든 당명 개정과 관련해서 논의를 한다라는 게 그 당시에 합의문 약속이었기 때문에 중앙당 차원에서 당명 개정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명 개정위원회에
전국 순회를 하면서 지금 당원들과 함께 이 당명 개정에 대한 의논을 듣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당 내부적인 일이기도 하고 해서 당사에서 도당 사무실에서 그 간담회를 개최를 할 거니까 좀 많이 오셔가지고 의견을 개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요것과 별개로 홍준표 주민소환이 지금 주민소환 투표 보정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조금 참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8월 달에는 좀 큰 행사가 2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당 사업이기도 하지만 중앙당 차원에서 그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정의당의 그 지방 의원들이 총 17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8월 달에 그 정의당 지방 연수 수련회를 저희 창원에서 이번에는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7, 26, 27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 하반기부터 중앙당에서 굉장히 지역위원회 활동을 강화시키는데, 첫 번째 사업으로 지역위원장들, 각 지역의 지역위원장님들 워크숍을 8월 27, 28일 1박 2일로 홍익대학교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때 지역위원장님들은 반드시 필참을 좀 하는 걸로 해주라라고 중앙당 자체에서 아마 조직을 할 거기 때문에 지역위원장님들은 꼭 거기 참석을 좀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저희가 저희가 4기 지도부 선출 선거인데요. 이 오늘 준비한 후보자 토론회는 저희 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최를 하는 거기 때문에 토론회 진행과 질의응답 이런 전체적인 내용은 저희 선거관리위원장이신 조정재 위원장님이 전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5분 좀 더 있다가 할까요? 아니면 바로 시작할까요? 위원장님? 그래요? 지금 후보님들, 위원장님 후보는 다 오셨고, 부위원장님 후보 최사만? 오고 계십니까? 그러면 후보님이 오셔야 되니까 어디쯤 오셨답니까? 작업장님 통화 한번 해보세요. 아니 후보자가 늦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한 통화해보고, 예. 제가 지금 전화 예. 여기 전화합니다. 예. 몇 분 정도 후에 도착할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면 그 최사만 그 후보님이 도착을 하면 이제 조정재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후보자 토론회를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면 바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디에? 그래. 문제가 없어요. 8월 18일로 해서 18일 결과가 나온다고? 네, 아직 9월달 나니 깠다시 하겠구만. 위에서 고정되는 거예요. 전화번호도 없는데 어떻게 찾아요? 전화번호도 없는데 어떻게 찾아요? 마이크 한번 해보시지. 어디로? 그거 지금 도당 스트리밍을 하고 있어요. 도당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올릴 거예요. 그 다음에 밴드에 올릴 거예요. 예. 아니 그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링크로 클릭하면 바로 지금요. 예. 사회 볼까요? 사회 보고 좀 해봤는데 사람 이게 뭐고 이 문자도 아까 보낸다 하셨는데 문자 안 가져가요. 문자요? 휴대폰 꺼놨어. 그래. 뭐가? 위원장 먼저 하면 되면 바꿔놨네.
원래 위원장 먼저 해야죠. 예. 저 정도 때라 부위원장 때가 있다. 위원장은 장관을 얘기하면 나가버리면 위원장 오픈을 하면 되지, 그죠? 그 떼관이 될 것 같은데 위에 따라 나가지고 그래. 그래, 굳이 필요 없겠다고 했는데. 아니, 이거 떼버려 다. 위원장 아니 그거는 떼도 될 것 같습니다. 아예 떼버려 그냥 묻지 마. 선거관리 위원장님. 예. 그거는 그냥 떼도 되는데 저 뒤에 현수막이 있어서 안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때문에 위원장 먼저 그게 다 하고 위원장 하고 그다음에 부위원장 가고. 혹시 전화 오실 분 전화 돼도 돼? 있는데 안 오신대. 두 분이 아는 거 같아. 위원장 한번 확정해 반갑습니다.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장 조정자라고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정견 발표가 위원장 3분, 부위원장 3분 이렇게 각 3분씩 주어지고요. 그다음에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씩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호란다. 주도권 토론도 질문을 후보자 한 명한테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전부 다한테 답변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주도권을 가지신 분들이 선택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견 발표를 할 때 1분 전 알림이 있습니다. 1분 전 알림 어떻게 하십니까? 박 국장님. 예. 방울 소리 들리지? 네, 저기 1분 전입니다. 1분 전. 앉아있으면 1분 전 팻말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30초 전. 네, 30초 전. 자, 시간이 종료되면 끝났습니다. 네, 요렇게 끝났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오시면 그 말씀을 중단해 주시면 됩니다. 아쉽지만. 그리고 공동 질문에서 답변 시간은 1분인데요. 30초 전에 알람이 웁니다. 자, 30초 전 알람. 네, 30초 팻말하고 같이 알람이 울립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종료는 어떻게 하죠? 끝났습니다. 네. 네. 끝났습니다라는 그 안내가 나오면 좀 아쉽더라도 말이 나더라도 좀 발언을 중단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지금 시간이 19시 10분이거든요. 15분 되면 그 위원장 후보들 토론회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시간 여유를 드릴 테니까 정견 발표하시고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요. 그 다음에 안내된 공동질에 대한 답변도 다시 한번 훑어보시고. 빨리 합시다, 엄마. 바로 합시다. 지금 합시다. 다 왔는데 내일은 빨리 막 끝내자. 네, 후보님들 준비 다 되셨습니까? 네, 그래 하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도당 위원장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정견 발표는 기호 순으로 하지 않고요. 그냥 그 임의 순번을 제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실 때는 기호 몇 번 누구입니다라고 시작을 해주시면. 네. 첫 번째 정견 발표는 기호 2번
조홍래 후보님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조홍래입니다.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요. 스타워치 준비되셨나요? 네. 예, 시작해 주십시오. 저는 현실 정치라는 모태를 들고 도당위원장에 출마를 했습니다. 물론 현실 정치가 뭐냐? 생활 정치나 일맥상통할 겁니다. 그 첫 번째로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겠습니다. 부패한 공무원들 또 그 자치단체장들을 고발할 것입니다. 전국 240여 개의 자치단체별로 보조금 사업인 자활 근로사업의 불법 증거를 정보 공개 첨부를 해가지고 결정 통지서를 받아가지고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자활 근로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계층, 이 사회의 최극빈층들. 이분들은 법 외에 대한민국 국민인데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회에 하면서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은 최저임금이라는 법적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자활 근로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근로자라는 이름도 없이 참여라는 이름으로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저는 헌법소원을 제소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기는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정의당 국고후보조금이 2015년 21억 2362만 2260원이 들어왔습니다. 과연 이 보조금은 시도당에 아니면 어떻게 사용됐는지 당원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국고를 보조금이란 혈세고 당원의 당비 역시 당원분들의 피땀의 대가로 낸 당비입니다. 과연 어떻게 써져 있는 거 아십니까? 이런 거 반드시 당원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공개하라 전에 반드시 하루하루 보고하겠습니다. 당비를 1,000원으로 인하하겠습니다. 왜? 모든 당원들이 끝났습니다. 네. 기호 2번 조홍래 후보자님의 정견 발표를 드렸고요. 네, 기호 1번 여영국 후보님의 정견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당원 동지 여러분. 네,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큰 진보와 제1야당 도약을 슬로건으로 도당위원장 후보에 출마한 기호 1번 여영국입니다. 지금 경남은 잘못된 경남 도정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홍준표지사 주문서안 청구인 보정작업이 저희 선거기간과 함께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들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면서 짧게 정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당은 작년 12월 23일 날 창당 이후에 당원 숫자도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총선 사업이나 여러 사업을 통해서 당이 확대되고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속에서도 아직은 당이 갈 길이 멀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당원들 특징들 개개인을 보면은 참 다들 훌륭하고 합니다만 조직적 활동을 통해서 참여한 당원보다도 개별 당원들이 거의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당의 큰 장점이자 또 큰 한계이기도 합니다. 이런 한계 속에서 저희
당이 나아가야 될 길을 한 두 가지 말씀드리면, 합법적 대중정당으로서의 저희 정의당은 결국은 살고 죽업이 선거 성적표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18년도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될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도권 정치만으로는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대중조직을 만들고 또 강화하는데 저희 당이 또 기여를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향 속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저희 당은 우선 수적으로 정치를 키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용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역별로 의제를 발굴해서 우리 지역위원회별로 독자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당 사업을 풍부히 해야 됩니다. 이제 많은 대중적인 문화적 생활적 욕구들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반려동물에 대한 이런 문제라든지 환경, 교육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참여 속에서 우리 지지자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당의 문호를 대폭 개방하고 풍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떤 분은 외국에서 저머리를 어부가 잡을 때, 어항에 가둘 때 거천적인 매기를 이룬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말대로는 의견도 함께 수렴해달라, 이런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풍부하게 당 사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기호 3번 김봉환 후보님의 정견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후보 기호 3번 김봉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이름도 성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당원 여러분께 이 자리에 남아 인사드리기로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정당의 운동에 안에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저와 같은 미래를 꿈꾸고 있는 당원 동기들에게 저의 생각을 평가받는 것이 또한 기쁩니다. 저는 당원 동지 여러분과 연결되는 가장 기본 매력은 옳으면 행한다 라는 명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의당은 순수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포괄적 의미의 정치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정의당을 미래의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힘없는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미래를 개척하는 나가는 방법은 현재의 나를 부정하고 현재의 나를 깨고 새로운 나를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세 가지의 거짓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첫째는 남을 기망하는 거짓이고, 둘째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거짓이고, 셋째는 내가 미처 알지 못하여 남의 진실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 또한 거짓입니다. 적어도 정의당 당원이라면 첫째와 둘째의 거짓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정의당 당원이라면 세 번째의 거짓을 범하지 않도록 더욱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의 거짓을 유념하게 된다면 우리 정의당이 미래를 잘못 예측했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지지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위험한 시험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 정의당의 소중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 도당도 그것에 발맞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첫째,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가혹한 의혹이 앞서고, 둘째, 나와 진소 정도에 따라 계층을 만들고, 셋째,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갖추고 있으나 교모의 비민주적 방법을 이용하거나, 넷째, 리더가 합리적이 아니라 재량적 리더십을 더 선호하거나, 다섯째, 당 운영을 공개하려 하지 않거나 하는 등입니다. 여러 측면에서 의구심을 유발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이 운영된다면 이것은 공당이 아니라 사당입니다. 그래서 이번 도당 선거는 제가 도당 운영이 되는 것보다 도당 여러분이 이번 선거를 계기로 지금까지의 도당을 제대로 평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도당
이에 대해서 제가 도당위원장이 되면 제일 먼저 도당 운영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시간이 부족한 듯 하지만 그래서 짤막하게 당원들한테 후보자님들의 정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 이어서 공개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이고요. 예, 시간 관리는 역시 30초 전 한번 올리고 끝났습니다로 이렇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통합 합의에 의해 총선 후 6개월 내로 당명 변경을 약속하였고 10월 12일까지 당명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통합 당명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명칭과 그 이유를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변자는 기호 3번 김봉환 후보님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당명을 따옴표 에프스트로이드 정의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뭐냐면 온이라는 말은 100이라는 뜻이고 우리는 미래정당이기 때문에 미래를 함축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순 우리말 따옴표 정의당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다른 이름으로 지금 바꾼다는 것은 우리가 자꾸 이름 당도 바뀌고 이름도 바꾸기 때문에 더 혼란을 가질 것 같아서 정의당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따옴표 정의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기호 1번 여영국 후보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당명 개정의 핵심은 당의 정체성을 당명에 반영할 건가 말 것인가 이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맞벌이 시대에 있고 자영업자들도 오히려 노동자들보다 더 못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노동의 개념을 대폭 좀 확대해서 노동의 가치를 당명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굳이 당명을 하자면 노동정의당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제가 정복위원회 가서 느낀 분위기는 마치 노동의 가치와 시민적 가치가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것처럼 이런 분위기를 많이 느꼈습니다. 당명 개정이 이런 좀 당의 발전에 기여하지 않고 자칫 당내 분란과 혼란으로 전개되는 것은 반대합니다. 만약 이런 것이 우려된다면 저는 당명 개정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기호 2번 조홍래 후보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면은 통합 정의당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이 무엇입니까? 저는 정의롭다. 이 말 하나 때문에 물론 제 기질하고도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애착이 가고 반드시 개정이 돼야 된다면 통합 진보당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통합 정의당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청년을 포함한 인재 발굴과 육성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변은 기호 2번 조홍래 후보님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에 주장했던 부정부패 척결, 시민들이, 국민들이 할 수 없는 거, 알아서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거. 혹자는 부정부패한 공무원을 고발하는 것은 뭐 시민단체에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군에서는 감사실, 군에서는 시군에서는 시의원, 군의원, 도에서는 도의원이 해야 됩니다. 나아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이. 이런 문제는 부정부패 척결을 강하게 어필하고 행동으로 보여줬을 때 모든 시민들이 여기에 알아서 동참하리라 생각하면 청년당원들 역시 동참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호 1번 여영국 후보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영국입니다. 저희 경남도당 청년 당원이 만 34세 이하 당원이 전체 당원 수의 한 5분의 1, 한 2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원이 몇 명을 쭉 보면은 활동가가 거의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학생운동 출신이거나 이런 분이 거의 없습니다. 장점은 이분들이 어디에도 물들지 않았다는 것, 단점은 훈련되지 않았다는 것, 이걸 동시에 좀 안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분들이 당 활동가를 하면은 뭐 공직자라든지 또 당직자 뭐 이런 영역이 될 텐데 우선 당이 좀 될 만해야 좀 참여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당이 성장하고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생태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적이라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선이 되면은 많은 분들을 추천받고 해서 우리 당직자들부터 해서 특별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활동가 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봉환 후보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엄청난 질문을 주고 1분 만에 하라고 그러면은 이건 정말 하지만 하는 거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몇 년을 두고 고민을 해도 힘든 건데 사실 저는 20대 때 엄청난 방황을 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청년들이 좀 슬퍼요. 그런 청년들을 우리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 줘야 합니다.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뭐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좋고 하지만 먼저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 만나서 이야기를 보고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찾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질문인데요. 최근 문혜인 논평에 따른 메갈리안 사태로 혐오를 용인할 수 없는 듯 당 지지율이 거의 뭐 한 반토막 수준에 버금갈 정도로 이렇게 폭락하였고요. 그리고 600여 명의 당원이 탈당을 하였습니다. 여성운동의 방법, 형식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후보자께서는 성평등에 관한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질문은 기호 1번 여영국 후보님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영국입니다. 성평등의 핵심은 성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의식을 없애고 평등의식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사람과 모든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을 갖는 게 가장 우선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공적 소유보다는 사적 소유가 더 우선되고 있고 또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갑을 관계가 분명한 속에서 이 평등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대부분 많은 사회적 영역에서 남성들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평등의식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또 생명의 가치가 존중되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 보여지고 그런 점에서 우리 당원들의 이와 관련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적인 길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호 2번 조홍래 후보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 사회가 복잡,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클 때 미국에 가서 어린애를 보고 귀엽다, 고추 따먹자 이게 바로 성희롱, 성폭력이 가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핵심은 뭐냐? 하는 사람, 즉 남성은 장난 삼아, 농담 삼아 했지만 받아들이는 여성은 그게 성희롱이고 성폭력이라고 느껴지면 그건 문제 행위입니다. 여기는 사회의 변화에 잘 적응을 해야 됩니다. 적응 못하면 법으로 제재를 받게 되고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각자가 교육을 통해서가 아니라 각자가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주도권 토론에 앞서 마지막으로 김봉환
후보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 문제는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평등이라는 것은 평등의 하나의 강론입니다. 평등은 자유론이라는 존 롤스가 대표적인데 자유라는 그런 이론적 뒷받침이 없이 평등을 이해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 문제만 너무 부각시켜가지고 이게 마치 도덕의 제1순위 인정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아직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강압적인 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먼저 이에 대해서 국민과 소통을 통한 합의를 좀 더 도출해낼 필요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 분 후보님의 답변을 잘 들었고요. 이제 주도권 토론인데요. 각 1회에 한해서 주도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답변을 한 명에게 요구할 수도 있고요. 두 분 다한테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이 주도권 토론은 기호 3번 김봉환 후보님부터 먼저 하시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그 주도권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질문 시간은 한 1분 이내로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전체. 그러니까 1분 질문하고 1분 답하고 그것으로 끝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네. 저 기호 2번 조홍래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후보님은 고성 출신인데 제가 알기로는 고성이 경남에서 굉장한 그 내륙과 해안을 접하는 굉장히 좀 독특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그 고성이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이 혹시 있으시면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앞으로 여기서 성공하면 크게 국회를 한번 가려고 했는데 미리 한번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네, 고성은 바다를 끼고 또 아직까지도 주 사업은 농업입니다. 다행히 이때까지는 친환경농업 해가지고 아마 전국에서 최우선으로 이 친환경농업이 발전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조선 산업이 좀 시들해지니까 유동인구 많고 인구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인구를 끌어들일 것인가? 인구가 많아야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럼 어떻게 인구를 끌어들일 것인가? 첫째는 공무원한테 맞추고 싶습니다. 외시에서 출퇴근한 사람, 공무원들이 직장은 고성인데 인근 도시에서 온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을 적절하게 고성군으로 흡수하고. 끝났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주도권은 기호 2번. 한 번에 끝나는 겁니까? 예, 1회. 네. 1회 안에서. 질문 놓쳐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그러면 네. 답변할 기회는 한 번씩 질문을 예, 각 후보자들한테 동시에 해야 되는데. 예. 처음에 이제 조건이 답변을 한 분한테 요청할 수 있고 두 분한테 요청할 수 있고 선택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 이렇게 규정을 정했는데요. 그러면 각 후보자별로 질문을 하시고 그럼 다른 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는 거죠. 예. 부위원장 후보 토론회 때도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질문하면 되잖아. 예. 네,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저기 조 후보님께 그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는 조 후보님께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 기농이 많습니다. 근데 기농이 각자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농 타운을 고성에 한번 조성했으면 어떨까 하고 저도 둘러봤는데 굉장히 많아요. 그런 장소가. 그리고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기 연구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정당 연설을 하고 계신데 지금 그 예산이 지금 얼마나 들고 있습니까? 그게 질문입니다. 계속 질문 아니 그거는
번 하면 끝나야 되니까. 질문은 이내고 답변도 그냥 이내고. 물어볼게요. 이 그 직접 호소하는 정당 연설가 직접 호소하는데 이 방법이 저는 좀 재래식이고 비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그 어떻게 돈을 투자해가지고 알아서 좀 챙겨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짧아서 아마 답변 다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정당연설에 오늘 5일차 했는데 처음에는 방송시설이 안 되어서 지역에 있는 방송차를 빌려서 했습니다. 원래 경북 조당차 요새 차량 개조된 게 있는데 그걸 빌려서 하려다 오늘 어제부터 이제 가져와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 들어가는 것은 기름값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좀 재래식 방식이긴 합니다만 정당 저희 작은 당이 거리에 나가서 직접 호소하는 방법이 우리 유권자들에게 또 도민들에게 우리 당을 알리고 당에 대한 이미지나 신뢰도를 높이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번째 주도권은 조홍래 후보님께서 가지시고요. 저는 두 분께 동시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로지 이게 부정부패 척결입니다. 이 불법 보조금을 잡으면 찾아내면은 보상금이 상당해요. 그게 개정 전에는 20%, 개정 후에는 10%. 물론 누진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한계가 있어요. 최대 454억을 불법 보조금을 잡으면 20억의 보상금이 있어요. 그러면 이 보상금에서 제가 당선이 돼가지고 도당 동지 여러분들의 힘을 얻고 해서 받으면 그 10%를 다음 운영비로 내겠습니다. 지금 부원장께서는 도에 계시니까 꼭 제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이 상담을 하고 찾아갔을 때 도움을 주시는지요. 그리고 어떻게 부정부패한 공무원을 찾아내겠습니까? 두 분께 반갑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불법 보조금이라기보다도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수령하고 사용하는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적발해서 신고하면 그 보상금을 타고 타면은 10%를 당해 내겠다 이런 말씀인데 전부 다 내놓죠. 90%도 이마에 붙여달라 합니다. 도움 청하면 이제 힘껏 도우겠습니다. 도우고 그리고 이제 이 많이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아직도 많은 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특히 이제 저희들 접근이 잘 안 됩니다. 정보에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후 이런 좀 투명하게 되려면 예산 심의 과정에서부터 저희들 철저하게 당해서 좀 개입하는 게 이런 걸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작할까요? 네, 저는 우리 공무원들의 자체가 공무원 권한 재량이 있어가지고 포지티브와 네거티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부 복지 부동에는 네거티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행정 문화를 바꾼다면은 부정부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은 해서는 안 된다 했을 때 해서는 안 되는 것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다 민원을 넣거든요. 그 민원 해결을 주민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하는 것보다도 담당 공무원이 한다면 훨씬 더 수월고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담당 공무원이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택해서 이에 대해서 공무원에 포상을 한다면 훌륭한 부정부패 없이 훌륭한 행정 수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 번째 주도권은 여영국 후보님께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조홍래 의원 후보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인 스스로 지금 장애인 신분이고 또 이전에 당의 장애인위원장을 하셨습니다. 지금 아마 세월이 지나면서 장애인 문제가 계속 조금 등한시되고 있다는 느낌을 또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창원시에서 장애인 차량
감차 문제 때문에 장애인들이 장기간 농성을 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내에 장애인 정책이나 또 장애인 이 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우리 김봉환 기호 3번 후보께는 아까 이제 정견 발표 그 과정에서 당 운영 시스템 문제를 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게 이제 사실 좀 궁금하고 한데 당 운영이 개인에 의해서 운영되기보다도 그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렇게 돼야 된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장애인, 짧게 말하면 장애인, 이 법률에는 임산부, 노인, 장애인, 교통약자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저 제도와 법과 제도는 또 예산도 뒷받침되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제대로 안 되느냐? 운영하는 주체, 거기서 다 부정하고 부패하게 운영을 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역시 경남도 18개 시군에 정보원비를 청구하고 그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검토해서 그 예산을 잘못 썼든지 엉뚱한 데 썼으면 가차없이 신고해서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보상은 또 받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음 운영의 시스템은요, 뭐 굉장히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특별한 게 아니라 다음 운영을 해가는 프로그램을 아주 디테일하게 촘촘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지난번 4.13 국회의원 선거를 끝나고 나서 평가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공지서라든지 또는 잘잘못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오픈돼가지고 평가하고 거기서 기록되고 또 기록되고 거기 쌓이고 되면은 그 자체가 바로 운영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구축하는 게 제일 우선이거든요. 여기에 제가 제 뜻이 담겨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당원들께서 후보자들한테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직접 질문하셔도 되고요. 후보자 세 분 다한테 답변을 듣고자 하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후보자님들한테 질문할 질문하시겠다고? 예, 질문하십시오. 시간 차례. 네, 역시 1분 질문이고요. 답변은 1분. 세분 그 후보님한테 질문 드리는 간단한 요건은 지금 우리 당원 숫자가 전체 아마 1,200명 가량 되고요. 그다음 지금 그 당권자가 우리 선거 명부 약 790명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연내에 예를 들면은 약 한 3,000명 정도 그 당원을 대강 운동할 때 나는 어떤 방식으로 3,000명 정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의견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은 김봉환 후보님, 조웅래 후보님, 여영국 후보님 이렇게 차례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그 다원 평화 운동이라는 것은 조직의 외연 확대입니다. 조직이 우선 조직의 구성 요건이 뭐냐면요, 사람과 섹션, 땅 그리고 인연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져 있어야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외연을 확대하려면은 여기에 조직 구성원들을 더 배가시키는 것인데 이러려면은 가장 필요한 것이 이념이 더 확실히 투철하고 확실해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 당의 이념을 내세울 만한 어떤 그 실행 두 플랜이 없어요. 그런 거를 우선에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거,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도당위원장이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이 질문에 좀 죄송합니다. 이 기성 정치인들이 하는 내용이다. 왜? 임기내 몇 명 확보하겠다.
이때까지 지키던 위원장들이 있습니까? 자, 처음에 제가 질문 던진 여러분들 당비를 선거 정의당의 국고 보조금이 15년도에 21억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면 시당 도별로 어떤 방법으로 얼마씩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당 내부부터 확실히 하고 투명하게 당원들이 공개하라 전에 바로바로 공개를 해가지고 저기면은 저당이면은 정의당이면은 한번 활동해보고 싶다, 가입하고 싶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주민들이 청년들이 참여하도록 만들어야 이 30년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직자 여러분, 당원 여러분 반성합시다. 네, 여정국입니다. 아까 정기원 발표 때 지방선거 전까지 한 5천 당원을 확보해서 당의 정치를 키우겠다 이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습니다. 우선 저희 당을 많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당의 정체성을 좀 분명히 하는 게 좀 우선이겠다. 그런 과정에서 신뢰를 확보하는 게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좀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들만의 사업, 우리들끼리 이거는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많은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 영역 또 많은 생활적 요구 이런 게 많습니다. 우리 당원들도 거기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반 도민들과 함께 그런 관심 분야에 함께 참여하면서 당을 폭넓게 하는 게 좀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고 또 지역위원회를 우선적으로 강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이지고 지역위원회 특색 있는 사업을 배치하는 게 당 성장의 지름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네. 이 질문만 받고 위원장 후보 토론회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꼭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선 출마하시려면 제가 알기로 성평등 이수자 교육이라든지 장애인 평등 이수자 받아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장 후보님들하고 위원장 후보님들하고 그 교육을 받으시는가 일단 궁금하고 그다음에 공통 질문 말고 개별 질문을 3명 더 드리겠습니다. 조은래 후보님 말씀 중에 지금 강비를 1,000원 받겠다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보상금을 통해서 이거 10% 정도 쾌집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당 재정이 10,000원씩 받았어도 10,000원 받아도 부족한 사업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생각하시는지 김봉환 당원님 같은 경우에 사실은 당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여러 당을 다니셨는데 그 정당 활동의 모습을 보이신 바가 없습니다. 6월달 정도로 가입을 하셨는데 그 짧은 기간에 이 정의당의 또 사정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여유가 되시는지가 궁금하고요. 연구위원장님한테는 시간이 짧으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통 질문 중에 메갈리아 부분이 있었는데 답변이 메갈리아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우리 연구위원장님은 정부 신당을 거쳐왔기 때문에 왜 이 내용이 지금 이제 중앙당에서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아예 낙태를 논의라 이런 많은데 정확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조금 말씀 그렇긴 한데 메갈리아 부분님하고 페미니즘하고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 견해가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메갈리아라는 질문 내용에 메갈리아가 들어간 거는 성평등의 문제를 견해를 듣기 위해서 이번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게 질문의 원인은 메갈리아로 시작해서 성평등에 관한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게 질문이었습니다. 제 질문에 답변하면 예. 그래서 메갈리아에 대한 답변은 질문에서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진보 신당을 거쳐왔기 때문에 중앙당 내에서 벌어지는 사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셔서 이 사태가 번져서 혹시나 당원 700명이 탈퇴하는 게 그냥 이런 일은 절대 아닙니다. 당원 모함도 중요하지만 나가는 사람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생각했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생각하시는 메갈리아와 페미니즘의 어떤 공통성, 안 그러면 연관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궁금하다. 예, 제가 답변 전에 다시 질문 취지를 당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자, 질문에 답변을 요구한 거는 성평등에 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가 답변 사항이고요. 이 질문이 왜 하게 되었냐라는 거는
최근 이제 그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논평을 내어서 논평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제 메갈리아 논쟁이 시작되었는데요. 그래서 메갈리아가 이 질문을 하게 된 원인으로서 그러니까 제 말씀을 좀 자르지 마시고 좀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성평등에 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가 답변 요구 사항이고요. 메갈리아가 들어간 거는 이번 사태의 발생 이 질문을 하게 된 원인이 메갈리아 사태이기 때문에 그 메갈리아가 들어간 거지 메갈리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답변 요구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당원 여러분들한테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답변은 그 조홍래 후보님, 김봉환 후보님, 여영국 후보님 이렇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우선 교육은 받았으면 그 말씀 교육 이수자 교육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저는 성평등 교육은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평등 교육은 받았습니다. 두 번째, 저는 단기 지금 10,000원 해도 부족한 판인데 1,000원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현실적으로는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와 또 똑같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정의당 국고보조금 수입 21억 여원 중에서 과연 경남도당에는 어떤 비율로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저는 어느 루트로 알려고 해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에 정보공개를 청구해가지고 6,400여 원을 주니까 아마 오늘 공개됐다고 답변이 옵니다. 그러면 2015년 회계 2억 1,000만 원에다가 21억에 가까운 국고보조금의 회계 처리를 정보공개 통지서로 받게 됩니다. 그걸 공개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당원 활동 시간이 짧아가지고 어떻게 파악을 했나 하시는데 저는 정치학을 거의 부순공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 경영도 했고요. 그리고 경영학 강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당 운영에 기업 경영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오버래핑 시키고 비교해 봤을 때 파악하는데 그렇게 어렵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답변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제가 공약을 내세우거나 선거 모토를 내세우거나 하는 데서 간접적으로 파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성평등 장애인 평등 교육은 1월 30일 날 제가 전국위원이기 때문에 중앙당 회의 참석해서 4시간인가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메갈리안 사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부러진 쇠를 똑바로 바르기 위해서라도 더 반대편으로 많이 휘어야 된다고, 휘어야 바로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성문화 굉장히 왜곡되어 있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불평등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다소 극단적 이런 여성주의 활동이 저는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하고요. 또 한편은 또 그런 활동을 한다고 해서 어떤 노동권을 침해하는 것 이것도 저는 매우 잘못됐다 이렇게 좀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진지한 토론이 필요할 부분인데 저는 당원들이 그 탈당까지 하고 이것은 좀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정말 마지막으로 이성훈 당원의 질문을 듣고 위원장 후보자 토론회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에 이제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장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청년학생위원장을 맡으면서 가장 느꼈던 거는 이제 청년 당원들이나 청년 활동가에 대한 부분인데 청년 당원들과 청년 활동가에 대해서 육성할 프로그램이 이제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단적인 예로 어떻게 지원을 해주실 건가에 대해서 저는 궁금하거든요. 지원 방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분 후보자한테 다 공통 답변. 질문입니다. 네. 이 질문의 첫 번째 답변자는 여영국 후보님, 그다음에 조홍래 후보님, 김봉환 후보님. 순서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재정만 좀 여유가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안 맞다 보고요. 좀 시스템적으로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다 못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청년들이라든지 뭔가 뜻이 있는 분들은 좀 발굴해서 지역 활동을 기본적으로 하게 해야 되고요. 학생이면 학교 내에서 직장생활하면은 또 노동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당내에서 분위기를 하고 이끌어주는 게 가장 우선적이라고 보입니다. 또 그런 분들이 가진 여러 또 이자의 관심 분야가 있을 겁니다. 뭐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비자 운동이라든지 또는 반려동물에 관심이 많다든지 또는 환경에 관심이 많다든지 이런 영역들이 참여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필요한 것을 지원해주는 게 우선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기반을 만들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역시 저는 속물인가 봅니다. 돈입니다. 돈. 조직은 돈이 있어야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 당에서는 예산이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니까 이런 말씀 드린 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확하게 정의당 중앙당에서 예산이 얼마인데 떡고물처럼 뭐 가진 사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정확한 방법으로 배정을 해주고 그 예산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나서 줄일 때 줄이고 쓸 때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어떻게 할 겁니까? 단 제가 이거 부정부패 처방 여기에는 보상감이 굉장합니다. 이종희 한장요 지금 76억이 제 눈에는 불법 보조금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보상하면요 적어도 5억은 됩니다. 5억. 이게 허위면 허위사실 6% 저는 처벌받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청년 활동에 대한 지원이라는 게 저는 그 물리적 지원이 최우선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관심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관심이라는 것은 방황하는 청년들이 땅속에 뿌리를 내리는 것과 똑같은 그런 방황의 종점으로 가는 방황을 그만두게 하는 매우 좋은 방법 중 하나가 그 관심이라는 게 물리적인 것보다도 이념입니다. 저희들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지하스쿨 있죠. 지하스쿨의 그 방법을 지금 운용을 한다면은 아주 훌륭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질문자 혹시? 네, 없죠? 네. 그러면 도당 위원장 후보자 토론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고요. 지금 시간이 8시인데요. 10분간 휴식하고 부위원장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진 한